결혼식 축가로 많이 듣는 노래인데 빨리 남과 북이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님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가 이 4.27 남북 정상회담 때 이후에 각 세대별로 어떤 통일이 되면 어떤 것을 가장 하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1위 무엇을 했을까요? 여행. 네, 맞습니다. 북한 관광이 차지했고요. 두 번째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가장 먼저 원하는 북한 친구들과 노는 것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세대가 원하는 10대와 20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비슷한데요. 기차 타고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40, 50대 분들,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통일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바로 네? 부동산 투자라고 합니다. 네, 역시. 네. 그거 안 돼. 네. 경제적 관념이 매우 발달하신 청년께서 오셨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다 각각 다르지만 그래도 그 염원하는 마음만큼은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후보님께서 통일과 관련된 정책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지금 워낙 훌륭한 노래를 불른다면서 역시 나도 노래로 통일 정책을 발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다 도망가야 되니까 노래는 제가 다음에 제대로 한번 배워가지고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하다못해 뭐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 이런 거라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따로 제가 특별히 공약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미 벌써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얘기하고 또 앞으로 할 것들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고 이게 북한입니다. 지금 이 한반도는 사실 두 동강이가 나 있기 때문에 섬의 다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한을 통과해서 갈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육지로 대륙으로 연결된 섬의 위치를 벗어나는 그런 게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잘려 있다 보니까 그 교통도 뭐 여러 협력도 되지 않죠. 가스관도 이렇게 올 수도 없고 철로도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러시아와 일본이 아베 총리와 러시아의 이 푸틴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쪽으로 연결해서 북방 그 사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철로와 가스관을 연결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아니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는 영원한 섬이 되고 일본이 섬인데 일본은 육지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한 국가의 지도자가 그 책임을 방기하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 열차 시각표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 열차 시각표 1938년에 나온 이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이 부산에서 경성, 개성, 평양, 신의주 거쳐서 저 중국의 안동, 지금의 단동까지 가는 국내 기차 시각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주, 이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만주에서 또 국제선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어떤 도시가 나오냐면요. 여기 베를린 백림도 나오고요. 파리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가도 나옵니다. 리가가 어딘지 아시는 분? 네? 라트비아의 수도죠. 네. 아니 우리 서울에서 경성에서 리가까지
파리까지 기차 타고 갔습니다. 자, 베를린까지 바로 오늘 6월 4일 경성역에서 기차를 타고 베를린으로 간 위대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손기정 선생님이 오늘 6월 4일 기차를 타고, 그리고 그때가 한 2주 걸렸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 베를린에 도착해서 그 올림픽 마라톤을 뛰어서 우승을 하신 날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보시면 그 당시에 국제역으로서의 서울역, 경성역은 정말 우리가 아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여기서부터 유럽을 가서 유럽의 문물을 흡수하고 돌아온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파리에 갔을 때 여러분 왜 그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누구더라? 홍세화 선생님 기억하시죠? 제가 몇 차례 만났는데 이분이 소원이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자기는 귀국할 때, 그때는 말하자면 망명자 시절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조국이 민주화가 돼서 돌아갈 수 있을 때는 이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자기 자동차를 운전해서 서울까지 오고 싶다. 그런데 결국 그분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비행기로 돌아오셨죠.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남북이 이어지면 그런 게 가능해지겠죠. 네. 그죠? 우리가 여행을 후보님, 네. 저 뒤에 네. 지금 보니까 독립운동가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네. 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윤동주 시인, 그리고 여성 화가이신 나혜석, 네, 그다음에 안중근 안중근 열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네. 여기 경성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만주나 때로는 유럽까지 가신 아, 거죠. 주로 만주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우리 그럼 윤동주 씨. 서울역 국제선을 타시고 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게 네. 시각표가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국내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서울역에는 네. 국제선까지 있었던.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여행이 가능해지면요. 이제 예컨대 물류가 확고히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의 기상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수학여행을 유라시아 횡단철도나 중국 횡단철도를 건너서, 그죠? 파리나 베를린까지 수학여행을 가는 이런 시대가 되면 아마 요새 이렇게 사람들이 각박하게 서로 갈등하고 이런 게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륙적인 기상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우리의 이 가슴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네. 장경태 씨 이거 한번 하십시다. 네, 하이파이브. 네. 그러니까. 네, 하이파이브는 우리 후보님께서 워낙 또 좋아하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좀 더 스킨십과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조선총독부 아까 보셨죠? 이 조선총독부 열차 시간표를 보면 여기 방금 나와 있었는데요. 3시 5분에 출발해서 1시간 정도인 4시면 개성에 도착한다고 하고요. 또 11시 정도, 그러니까 7시간 정도면 신의주까지 도착하기 때문에 정말 기차 타고 신의주 가는 것도 아침 6시에 타면 점심 식사를 신의주에서 할 수 있는. 네, 아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고속철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지금 우리가 부산까지도 3시간 이내 가고, 그죠? 네. 그 까딱 잘못 졸면 그냥 저 북경까지 가버리는 아이고. 거야. 졸다가 베이징 가게 그럼, 생겼네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어떤 철로의 연결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개성공단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의주에도 원산에도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게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에도 러시아가 지금 동방을 개발하기 위해서 동방 그 개발부 이런 부처도 따로 있어요. 제가 그 장모를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 공간과 그다음 북한의 노동력과 또 우리 서울의 아주 앞선 기술과 자본이 함께 결합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이제 이른바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 있거든요. 3% 이하밖에 지금 성장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시 5%, 7%, 10%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특히 이 북한은요, 여기 북한의 이 지하자원이 뭐 한 3,200조 이상 묻혀 있다는 겁니다. 네? 지하자원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게 함께 개발되면 어마어마한 한반도에 정말
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저 서울시도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죠. 정말 관광뿐만 아니라 물류와 자원의 교류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리고 요새 뭐 이렇게 결혼을 물론 안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북한에 또 전수총각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서로 어울리다 보면 또 아마 그렇게 해서 결혼 비율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결혼 비율, 네, 저도 장가를 아직 못 가서 꼭 그 비율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차, 열차에 대한 이제 좀 교류를 좀 더 살펴봤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때 저는 시청 광장에서 봤습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에 저는 금강산에도 다녀와봤고요, 개성에도 다녀와봤는데요. 정말 그 4.27 정상회담 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시장님 후보님께서는 어디서 보셨나요?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네. 이렇게 봤는데요. 그 이제 과거에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그 당시는 김정일 위원장이죠. 평양에 도착해서 볼 때 우리 뭐 전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얼싸안고 다 울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죠. 네. 사실 아마 이걸 바라보는 우리 한민족 모두가 다 그런 어떤 감동과 희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시민들의 이런 걸 좀 느끼라고 일부러 시청광장에다가 왜 기억하시죠? 네. 그 지도도 꽃으로 한반도 네. 전체 지도를 그려놓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큰 대형 스크린도 만들고 그랬었죠. 네. 사진 전시회도 정말 너무 잘 꾸며놔서. 그것도 네. 보셨구나. 네, 저 꼼꼼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시장님께서 잘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꼼꼼히 네. 또 시민으로서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크게 우리 걸개 그림을 또 네. 한반도 그려놨는데 거기에 외신들이 그 앞에서 리포트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많은 외신들이 오셔서요.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인터뷰를 하시는데 저는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이 남과 북이 함께 교류하고 또 어제도 평양행 티켓을 또 나눠주시면서 정말 그 염원만큼은 정말 더욱더 뜨거우실 거 간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이 남과 북이 분단됨으로써 또 좀 어떤 뭐랄까요, 좀 저평가받는 이런 것들이 예. 있을까요? 혹시 그 화면 아니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섬에서 그죠 이렇게 됐고 요게 보십시오. Established World Cities. 그러니까 정말 확고히 자리를 잡은. 그래서 도시 운영에서 좋은 성적을 낸 도시들을 쭉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빅 세븐. 그러니까 세계 7대 도시를 했는데 서울이 지금 7위를 마크했습니다. 사실 우리 차이가 뭐 홍콩이나 별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도시들이 별로 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불만이에요. 왜 우리가 7위밖에 못해요? 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앞에 잠깐만요. 이 앞에 있는 런던, 뉴욕, 파리, 도쿄 이런 나라들은 국력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고 있고요. 이미 수세 기에 걸쳐서 발전한 도시입니다. 서울은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강점 시대의 식민지로서 경험, 분단이 됐죠.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서울은 거의 파괴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난과 독재와 이런 아주 그냥 세계사에서 가장 어려운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지금 단 반세기 만에 이렇게 7위에 오른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정도면 잘했다 그러실 텐데 저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1위를 못해요? 저는 이 훌륭한 시민들을 모시고 1위를 못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나친 생각인가요? 아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딱 보면 좀 천천히 이게 저절로 막 올라가 버리네. 네, 좋습니다. 요거만 볼게요. 자, moreover, geopolitical and security concerns on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 to weigh on prospect with Seoul only 35 miles from the DMZ with North Korea. 다들 이해하셨죠? 네. 제가 주로 외국 사람들하고 영어로 대화합니다. 회의를 주로 영어로 사회를 봅니다. 박수가 안 나오네. 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만
이런 지정학적이고 안보의 문제가 이 바로 35마일 그 북한의 이 DMZ로부터 안 떨어져 있는 서울에게 있어서 여전히 작동한다. 이것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 얘기는 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이 평가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5위, 3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남북 문제가 좋아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게 물류적 편익이나 또는 어떤 경제적 공동 번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은 세계 1위 도시가 되는 게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네, 정말 시청 후보님께서는 정말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또 서울형 거버넌스, 청년허브, 청년수당까지 너무나 많은 정책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는데 이제는 평화와 미래까지도 열어주실 거라는 기대감에 제가 더 뭉클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공약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공약이 아니고 이미 지난 6년 동안 저희들이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3대 방향 10대 과제라고 해서요. 서울과 평양이 어떻게 함께 이런 상생 번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가운데는 뭐 아까 그 공단 얘기도 있지만 또 동시에 평양의 대동강 물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해서 또 상수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물을 공급할 것인지도 들어있고요. 여러분 이 서울의 그 뭡니까 아리수는 세계 최고의 물인 거 아시죠? 네. 아직도 아리수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제가 이 보십시오. 굉장히 젊어졌죠? 지난 6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젊어졌잖아요. 머리도 막 나고. 이게 다 아리수 덕분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리수만 먹어요. 이거 평양 시민들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죠. 그다음 그뿐만 아니라 평양은 한반도에 있어서 서울 다음으로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지금 평양성이라든지 이런 유적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이걸 어떻게 잘 정비하고 복원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함께 등재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그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앞으로 아까 뭐 부동산 40, 50대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되면 난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 도시계획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은 사실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실패한 도시입니다. 과거에. 왜냐하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대문안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살리고 그 다음에 주거단지를 제대로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훨씬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됐을 겁니다. 우리의 시행착오를 잘 반영해서 평양시의 도시계획을 잘 한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구가 만약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통일로 가까워지면 인구가 아마 굉장히 평양시 내에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주거단지를 별도로 잘 주거계획을 만들고 또 예컨대 저는 도시농업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양시 안에 있는 강서 지역은요. 아직도 농촌지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살리면 이게 공원이잖아요. 섭지잖아요. 논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강서 지역에 있는 서울의 강서 지역에 있는 마곡 개발하면서 논을 다 없애버렸더라고. 내가 이미 시장되고 보니까 벌써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의 평양과 협력을 통해서요. 우리가 북한에 제공할 이익도 많고 또 동시에 우리가 받을 이익도 많고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자들의 숫자가 2,700만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뭘 생산하면 그 소비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국 경제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 경제는 완전히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큰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아주 빼곡히 그 길을 잘 다듬고 해서 완전히 우리 한반도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남과 북의 평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전 세계 중심 도시로 발전할 것 같다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오늘 정말 후보님을 모시고 정말 이 남북 교류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우리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기차 타고 가는 네, 질의응답 끝나고 이거 할까요? 네네.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방금 동부가 중심 도시, 동부가 도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디입니까?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그 우즈베키스탄 안에요. 그 타시켄트가 있고 또 어디가 있죠? 그 유명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 도시 전체가 타시켄트가 수도고 이러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륙을 여행을 못 해보니까 정말 이게 아직 네. 근데 그 도시의 벽화에 보면요 우리 고구려 사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조관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 뭐죠 그저 깃털을 꽂은 그게 고구려의 그때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신이 쫙 나와요. 그 얘기는 그 당시에도 이미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갔더니요 정말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경험을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까지도 제가 뵀었고 그때 그다음에 그 후에 이분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서울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제 서울시장실에 가면 이 디지털 시장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딱 보시더니 야 이거 타시켄트 시장한테 당신은 이거를 우리 우즈베키스탄에 가져오기 전에는 당신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명이 다녀오고 2명의 그 주거비와 여행비 이런 걸 다 낼 테니까 서울시에서 파견해 달라 그래서 지금 2명의 서울시 공무원이 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철로가 놈이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게 유라시아 횡단철도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중국 횡단철도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다 우리 생활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동북아 평화 포럼이라는 걸 제가 만들 생각인데요. 그러면 세계적 이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가 걸리는 그 인근 여러 도시들의 시장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체 이 유라시아 대륙 안에서의 공존 공영을 할 수 있는지 도시적 차원에서 이 외교체를 만들겠다. 제가 이런 그 구상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서울이 동북아 의 중심 도시가 되고 일종의 관문 도시가 되는 거죠. 앞으로. 예, 그래서 이 서울역이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은 사실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 용산역까지 최소한 이 철로는 지어가고요. 그 지상 구간에 여러 가지 회의가 가능한 마이스 단지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함께 만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씀 안 드릴 뻔했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후보가 저쪽 요 옆에 서계동에 뭐 낙후된 뭐 푸세식 화장실이 있다 어쩌고 뭐 그런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분이 서울시장을 조금만 더 잘 알면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요. 뭐 여기 서계동을 본래 아파트 짓기로 돼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 치면 진짜 흉한 몰골에 이런 이 경관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 재생으로 저희들이 바꿔서 투자를 하면요. 저는 여러분 왜 이제 결혼하시면 어디 신혼여행지를 꼽을 때 예컨대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 이런 데 가시죠? 근데 산토리니 섬이 가보면 따닥따닥 붙은 작은 집들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걸 지금 우리가 구상해서 이미 사업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아파트 막 때려 지어서 그 원주민들 다 쫓겨나는 이런 어떤 뭐랄까 이 전면 철거형의 이런 도시 개발이 아니라 그분은 70년대형의 이런 사고를 하시는 분이고 저는 21세기에 이런 사고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네. 자꾸 우리가 기차 타고 유럽 가자, 기차 타고 중국 뭐 시베리아까지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요. 정말 다시 한번 뭉클해지는데요. 82년 전이었죠. 1936년 오늘 6월 4일 오늘 송기정 남승용 선수가 베를린으로 출발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리면서 우리가 오늘 행사를 갖게 되는데요.
정말 유럽을 갈 수 있다는 것만은 정말 너무 가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슴 뭉클한 마음을 우리 또 다시 또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또 밑밥을 까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우리 청년과 대학생들께서 또 질문 있으시면 우리 또 후보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정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 뭐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뭐 스포츠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시장님 후보님께 서울시가 남북 교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우선 평화가 정착된다는 게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뭐 서울과 개성 사이는 겨우 40km 떨어져 있는데 지난번 뭐 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오간 그 말에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국 가보면 계속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전쟁 괜찮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도시의 시민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관광객이 줄거나 우리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디스카운트가 확실히 작동되는 거죠. 우선 그게 저는 가장 큰 실질적 효과고요. 남북 평화가 정착된다는 것은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경제적인 효과들이 생길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문화적인 교류. 지금은 이제 분단 70년이 넘어가니까 그만큼 서로가 이질적으로 변했잖아요. 사실 뭐 용어도 아마 안 통하는 게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화적 격차가 줄어들면서 정말 진정한 그 동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난 70년 이상 남북 분단 때문에 이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컨대 이념의 갈등 때문에 사실 이 국가적으로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남남 갈등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평화가 찾아와 버리면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죠. 이런 이념적 어떤 이 갈등이 우리의 머릿속에 예컨대 예술가들의 머릿속에 이 뭔가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학철 씨라는 사람이 모내기라는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그림에 보면 뭐 북한에는 좀 이렇게 막 모내기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농주 마시면서 막 축제하는 것 비슷하고 남쪽에는 뭐 좀 이렇게 여러 이 외국 제품들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걸 밀어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거 보고 이 그림을 저기 말하자면 저 북한을 찬양 고문했다고 이분이 법정에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머릿속에 이런 어떤 억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JSA 같은 게 막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게 그 말하자면 그런 아주 금기의 어떤 장면들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데까지 개방적으로 되면 우리의 문화예술과 상상력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맞이할 것이다. 문화예술이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의 사기가 상상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 교류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체육도 또 뭐 축구라든지 체전이라든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북한은 사실 특히 축구를 잘했잖아요. 월드컵에 나가서 그때 몇 위였지? 2위를 했던가? 아니, 그때 당시 이태리, 헝가리 월드컵 스페인을 그냥 다 사실은 이긴. 예, 그래서 아무튼 남북이 하나가 되면 훨씬 더 강팀이 되겠죠. 네. 지금도 우리가 뭐 올림픽 한 5위까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1, 2위 되는 네. 거죠. 네. 경평 축구도 하고 뭐 전국체전도 같이 분산 개최하고 이렇게 또 좋은 그렇죠. 그림이 나올 그리고 수 있겠네요. 전국체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우리 남쪽 여러 시구만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뭐 저 북한 원산 출신 선수도 나올 거고, 예? 그다음 노래자랑을 해도 뭐 아유, 나는 개마고원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서울시 공무원은 지금 뭐 기껏해야 저 제주도 출신이나 이 저 뭐 거제도 출신을 있는데, 예? 이제 앞으로 뭐 저 함흥 출신 공무원들도 상당히 나올 테고,
그죠? 재밌지 않나요? 네. 네, 정말 다양한 또 우리 지역이 더욱더 함께 통합되는 그런 날을 기리게 되는데요.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정도 더 받아볼까요? 네,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 대해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다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 30대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뭐 철도를 통한 유럽 여행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를 요새 하는 말들 중에 아무리 철로가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20, 30대 청년들은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제 20, 30대 청년들은 이제 그럴 만한 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에서 이제 발현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여유가 없고 이제 굉장히 바쁘고 힘든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후보자님께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게 있으시며 그리고 또한 이제 통일된 이후에 또한 청년들에게 어떠한 공약들, 정책들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청년 정책은 청년 정책 미스터 파기잖아요. 아니 그동안 정말 우리 청년의 이렇게 뭘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또 이 청년에 대한 투자는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한 정책은 결코 이 뭐랄까 신세대가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당사자주의라는 게 제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큰 원칙인데요. 그래서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해서 한 400명 이상이 모여서 지난 한 3년 동안 거의 만든 게 언제죠? 2005년에 저희들이 발표했던 청년 보장 정책, 유스 개런티라고 하는 정책이었는데요. 거기에 한 20여 개의 항목이 들어있죠.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수당이었고 그 외에 청년 주거라든지 청년의 여러 공간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걸 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주택, 그 역세권 청년 주택이라서 한 8만 원까지. 그 다음에 신혼 부부들은 요건 이번에 이제 제가 공약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청년들이 1년에 한 5만 쌍 정도 결혼하는데 이분들에게 물론 자기 집이 부자거나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제외하고 한 17,000쌍 정도에게는 주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7,000세대 그 쌍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겠다. 이게 공약입니다. 그럼 이제 전부 서울에 와서 다 결혼할까 봐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약간의 제한을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청년 공간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또래들이 모여서 서로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러면 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영어로는 피어 러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 뭡니까 저 무중력 지대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지금 서울에 한 10개 정도 됐죠. 그리고 저는 그걸 계속 만들어 갈 생각이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결국은 또 기존의 일자리나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스타트업을 이런 기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서울에 한 수십 군데가 지금 생겼고 심지어는 민자로도 뉴욕에 본부가 있는 위워크라든 이런 게 또 들어와서 지금 몇 군데 막 만들어지고 있죠. 아무튼 그런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청년들이 좀 길을 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뭐 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정상화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훨씬 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이제 뭐 앞으로 아까 철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고속철 만들어야 되잖아요. 철도뿐입니까? 항만, 공항, 뭐 또 관광지 제가 이제 지난번 한 10년 정도 전에 평양을 가서 이렇게 그 백두산까지 삼지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이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런 길이라든지 거기 공항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이제 새로운 면모로 다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북한의 노동력도 있지만 또 우리 남한의 한국의 이 노동력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고급 인력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변화는 엄청나게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평양하고가 파트너니까 일단 평양에 아마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저는 서울 사무소가 평양에 생길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뭐 수백 명이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하려면 수백 명이 근무하는 상황이 되겠죠. 아니 지금 타시켄트에도 가서 지금 2명이 일하고 인도네시아의 반둥에 가서도 서울시 공무원이 1명 파견돼 있고 막 이런데 평양은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다빈 씨는 미리 준비를 하세요. 네? 준비를 해두시면 평양 사무소 뭐 소장이나 준비한다면 아니면 청년 소장이 되시든지 그래서 평양 청년과 서울 청년 간의 교류를 책임지는 뭐 그런 일을 하시면 되죠. 네. 정말 청년 문제만큼은 정말 박원순 후보께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주셨죠. 그동안 청년의회, 또 청년정책위원회, 청년허브, 청년정책네트워크, 또 청년창업천까지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요. 정말 저는 청년 문제하면 원더풀이 생각납니다. 청년 문제 원순 씨가 더 잘 풀어요. 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었습니다.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자, 청년 문제 원더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원더풀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남북에서 태어난 청년들하고 함께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최윤현인데요. 그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은 기차를 타고 이제 또 평화를 품고 대륙으로 가는 상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로 대륙에 있는 청년들이 평화의 도시 서울을 오는 상상들을 좀 했는데요. 굉장히 서울이 세계적으로 평화의 중심 그리고 또 평화의 도시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대륙에 있는 청년들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 상상, 서울로 오는 저는 꿈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께서 이제 혹시나 삼선하시게 된다면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세계적인 평화의 도시 서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늘 우리가 역발상이 필요한데 사실 제가 한 1년 전에 노르웨이 출신의 어떤 청년이 전 세계 도시 150몇 개국인가 150몇 개 도시를 다니고 그중에 자기는 서울이 최고 좋다고 하는 그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는데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교통이라는 것은 가기도 하지만 오기도 하는 거니까 오기도 훨씬 편해지는 거죠. 아마 저는 서울 여행 붐이 일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차로 올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 비행기로 오면 또 비싸잖아요. 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하자면 서울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빛나는 도시. 관광이라는 것은 볼관자, 빛광자잖아요. 빛을 보러 오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서울에만 있는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우리가 키워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기만 할 게 아니라 여기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업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정말 글로벌하게 우리가 서울을 키우는 이런 꿈도 꾸고 실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스타트업 단지도 지금 만들고 그러고 있거든요. 용산에 그런 게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꿈의 도시가 되고 말하자면 서울 드림을 많은 외국의 청년들도 꿈꿀 수 있게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미 저희들이 그런 준비들을 차근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여권 문제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죠? 비자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간의 문제. 또 서울은 워낙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싸게 주거를 가질 수 있는지. 파리에 가면 이미 100년 전에 한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부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 몇 년 전에 그게 이제 비로소 건축이 됐는데 그런 정도의 저는 먼 미래도 함께 바라보면서 준비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또 있으신가요? 아, 네. 강렬한 눈빛을 저한테 보내고 계셔서 제가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의 징검다리 오리온이라고 해서요.
탈북민 분들의 정착을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화를 꿈꾸면서 대륙을 가는 철도라든지 남북 관계가 좋아질수록 저희는 희망을 품고 또 화해나 협력을 바라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돕는 북에서 오신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게는 사실 두 가지로 좀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가 좋아질수록 탈북민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또 많이 사시는 분들 또 북에서 오신 분 중에 서울을 꿈꾸고 많이 올라오셔서 공부하는 탈북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 후보님이신 박원순 시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탈북하신 청년들이든 아니 서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평화의 이 과정 가운데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그 심리적인 상황들에서 그들이 좀 안정감을 갖고 이 평화 도시에서 잘 살고 또한 북한을 꿈꾸면서 통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는데 좀 힘 좀 써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지난번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그 여명학교 학생들의 이걸 쭉 따라가면서 취재한 거 보면서 제가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북한 주민들, 이른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 적응해 가고 있는가 저는 그걸 아주 생생하게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잘 적응할 수 있게 다양한 배려와 그런 어떤 지원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동독 주민들이 한동안은 2등 시민으로 굉장히 그 불화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한국은 동서독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적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는 대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되고 우리 차원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반드시 화려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걱정하는 그런 어떤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대비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뭐 부동산 문제도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방금 이러한 남북 주민들의 어떤 갈등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되면 대체로 개방적인 체제 또 아무래도 시장 경제가 주도하게 될 텐데 그럼 북한 거기에 전혀 적응되지 않았던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이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잘 적응하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청년 세대가 아까 왜 일자리나 이런 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점과 관련해서도 청년들이 저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곧 다가올 미래 아니면 이미 와 있는 우리의 현재에 대비해서 청년들이 저는 앞으로 나는 이런 어떤 북한 문제를 전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고 하면 서울시가 기꺼이 그런 분들을 또 우리가 마치 뉴딜 일자리 하듯이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주요한 활동가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참으로 귀한 자리였는데요. 오늘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나와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제기해 주셔서 뭐 이런 토론회 몇 번만 하면 정말 이 평화로 가는 또 남북 관계가 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대비될 것들이 다 나올 것 같네요. 네. 한 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바로 통일이 제 가슴 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청년들께서 대부분 질문보다는 뭐 부탁의 말씀이 오히려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한가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이곳 6월 4일 82년 전이죠. 1936년 송기정 또 남승현 선수가 출발했던 이곳 역사적인 서울역 구 서울역사에서 오늘 행사 너무 가져봤는데요. 정말 예전에 윤동주 시인님, 나혜석 시인님 그리고 안중근 열사, 이준희 열사께서 출발하셨던 이곳 서울역사를 기리는 마음으로 오늘 서울 평화를 품고 대륙을 꿈꾸다 평화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저번에
자,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같이 기념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같이 오세요.